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7곳으로 늘었고 15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목숨을 건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LA 내 주요 산불은 규모가 가장 큰 팰리세이드 산불 등 7건으로 늘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7일 발생한 팰리세이드 산불은 현재 15,832에이커 상당의 면적을 태웠으며 헬리콥터 12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 등이 동원됐지만 진화율이 0%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이턴 캐니언에서 발생한 이턴 산불의 기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길은 LA 북부 지역 약 1,600에이커를 태우며 팰리세이드 산불과 맞먹는 규모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부 지역 실마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 우들리, 올리비아스, 리디아 산불에 이어 할리우드 힐에서 선셋 산불이 새로이 발생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 피해 지역은 도합 27,600에이커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5명, 대피 주민 수는 15만 명에 이릅니다. LA 내 공립학교는 오늘 전부 폐쇄됐으며 캘리포니아대 LA 캠퍼스도 학부 수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해 13만 명 이상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질 오염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산불 진화 및 피해 대응을 위해 7,500명의 인력을 배치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 징수가 결국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제기한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5일부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맨해튼 60가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행료는 시간대와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피크 시간대인 평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에는 9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외의 시간대에는 2.25달러로 내려갑니다. 소형 트럭은 피크 시간 14.4달러, 그 외 시간은 3.6달러가 부과됩니다. 대형 트럭과 관광버스의 경우엔 각각 21.6달러와 5.4달러입니다. 오토바이도 시간대에 따라 4.5달러 또는 1.05달러를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뉴욕이 처음입니다. 뉴욕시는 통행료 부과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매년 5억 달러 규모의 재원으로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는 뉴저지 등 주변 지역에서 극심한 반대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통행료 부과에 손을 들었습니다. 다만 통행료 징수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 통행료를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통행료 부과가 시행되면서 통행료를 피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에 진흙등을 묻히거나 테이프를 부착해 숫자를 가리고 번호판에 반사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통행료 부과를 피하는 꼼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19대 연방의회가 개원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당내 반대표로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지원 사격이 승리를 도왔습니다. 한인 최초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상상 못한 영광이라며 한미 간 가교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지난 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의장 선출 투표에서 218표를 얻어 215표를 얻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를 제치고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218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21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선출이 가능했으나 2명만 이탈해도 제동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지난 회기 중반부터 하원을 이끈 존슨 의장의 연임 도전에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재임이 불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탈자들과 통화하며 마음을 돌렸다는 후문입니다.
존슨 의장은 2016년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2023년 10월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 강경파들에 의해 중도 해임된 후 후임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원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로 꼽힙니다. 한편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 상원 의원이 된 앤디 김 의원은 제119대 미 의회 개원일인 3일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이라며 한미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나를 키워준 뉴저지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겸손히 선서한다며 한국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나는 자라면서 이 영광을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119대 의회에서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강하려면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이 필요하다며 나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 주택, 도시문제위원회, 보건, 교육, 노동, 연금위원회, 국토안보, 정부사무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게 됩니다. 연방 하원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을 앞두고 잠재적인 추방 대상 확대에 나섰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찬성 264명 대 반대 159명으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119대 의회에서 연방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구금 대상 및 잠재적인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는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연방 상원은 오는 10일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라일리 법안은 지난해에도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이번 법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규제 강화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적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경제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은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의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한 소식통은 안보상의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엄격한 요건 없이도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 법을 트럼프 당선인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보편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을 비판하면서도 앞으로 4년간 미국의 경제는 로켓처럼 상승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며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미 전역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확산되는 이른바 쿼드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인용, 올 겨울 들어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최소 530만 명이며 이 중 6만 3천 명이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1명을 포함 2,700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연말 휴가철을 전후해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주에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질병 유행 수준이 높음 혹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CDC 캐리 리드 박사는 독감 환자는 매우 많다면서 계절성 독감에 속하는 여러 변종 바이러스가 환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지배적 변종이 따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와 영유아와 노약자에게 특히 위험한 RSV에 감염된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CDC는 구토와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역시 지난달 초 9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는 등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RSV에 더해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쿼드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지난 월요일 새해 첫 시의회에서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 선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상희, 찰리신 두 시의원은 축하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살기 좋은 팰팍타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팰리세이즈 파크 보로홀에서 열린 새해 첫 시의회. 지난해 치러진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이상희, 찰리신 두 시의원은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열린 선서식에서 먼저 재선 시의원이 된 이상희 의원은 부모님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성경에 손을 올려 선서를 한 뒤 취임 소감으로 자신의 부모님처럼 한인 1세대의 언어 장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그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 언어 장벽을 좀 넘어보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귀가 되어서 타운의 일정들을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듣고 시민의 입이 되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서한 찰리신 의원은 팰리세이즈 팍이 살기 좋은 타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하면은 시의원 카운슬 멤버담도 서비스맨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로 여러분을 위해서 서브하고 봉사하는 그런 카운슬맨이 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팔리사이드 파크를 자랑스러운 팔리사이드 파크, 영광의 팔리사이드 파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팔리사이드 파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타운 의회는 지난 3년간 시의원으로 활동한 스테파니 장 전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타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팰리세이즈 파크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의원 선서식이 열린 새해 첫 타운 의회에는 최근 뉴저지 주지사 출마 선언을 한 조시가 타이머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이 참석해 직접 선서식을 주관하는 등 한인 사회에 관심을 보였으며 뉴저지 주 하원 엘렌박 의원과 샤마 헤이드 의원 그리고 버겐 카운티 클럭 존 호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임기를 시작한 이상희, 찰리신 두 시의원은 앞으로 3년 동안 타운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2025년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은 3위를, 미국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 파트너스 지수에서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와 함께 3위를 차지했습니다.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으며 1위는 195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이 차지했으며 일본이 193개국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4억 2,500만 명 이상의 EU 시민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연합의 7개 국가입니다. 미국은 186개국으로 9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99위로 41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2015년 94위에서 올해 60위로 순위가 올랐습니다. 최하위는 106위 아프가니스탄으로 1년 전보다 2곳 적은 26개 목적지에 비자 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어 역순으로 시리아 105위, 이라크는 104위 등입니다. 헬리앤드 파트너스의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227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입국 전 비자 발급 없이 도착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지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자문 회사인 헬리앤드 파트너스가 산정하는 이 지수는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